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보리 고개를 넘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60이란 고개를 넘어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은 노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 교육과 빠듯한 생활로 대부분 넉넉한 노후 대책이 부족한 사람들일 겁니다. 돈이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아둔 돈이 부족해도 노후에 이것만 지키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인생고개에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68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실에서 8명을 돌봤는데 3일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대요. 하지만 자식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탓으로 참고 일을 했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사람을 만나고 몸이 힘드니까 잡념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서 지금은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즐겁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개인 간병을 하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은 일이 있다고 해요.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노후 준비가 부족한 할머님처럼 모아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식 공부에다 자식 결혼으로 통통하던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통장을 가지신 분들은 노후 준비 중에 제일 큰 준비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일을 그만둬야지, 늙어서 너무 오래 일을 하면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인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일을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쉬는 노후 생활도 좋지만 노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행복입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활기차게 지내는 반면 집에 있는 친구들은 동네 할머니가 다 되었어요. 일을 하면 돈 벌어서 좋죠. 아침에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넌 아직까지 일을 해서 참 좋겠다. 나는 하루가 지겨워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또한 부자가 아니라서 조금 일찍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40살에 직업 변경을 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얼마 전 같은 업종에 일하시던 남자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는 저의 물음에 산불 방지 요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일자리를 구해서 정말 신난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집에 놀아보니까 사람이 폐인으로 변해가더래요. 그때부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녹색 조끼를 입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편의점 앞에서 친구분들과 모닝커피도 마시고 그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울 때는 전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야 된다고요. 젊은 사람인데 미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 물도 한 잔 마시고 제가 지금 따뜻한 두유를 마시려고 준비 중인데 한 잔 드시겠어요? 두유 한 잔 마시는 잠깐의 대화 속에서 힘든 할머니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가진 돈도 없고 자식들도 사는 게 모두 고만고만해서 약값을 벌고자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조심도
하고 나가는 뒷모습에 고달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전 딸에게 가끔씩 자극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아? 그 이유를 아느냐고. 엄마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리어커 끌고 종이 짚는 할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그러면 딸애들은 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방 뛰거든요. 그렇지만 자식에게는 자식 나름대로 삶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건강해야 합니다. 전 5년 전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끔찍한 병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운동을 하라는 처방을 했는데 체력도 떨어졌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관계로 전 걷기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10,000보씩 걸었습니다. 또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도 시간 날 때마다 했고요. 책상이나 침대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장소 가리지 않고 발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직업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즘도 걷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했는데 운동한 후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약을 안 먹은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저에게 제일 골치 아픈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이렇듯 운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현대사회에는 주로 저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음식은 잘 먹고 활동량은 적어서 누구나 성인병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헬스장부터 등록하시죠. 헬스장에 가면은요,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전부 다 러닝머신 위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내려옵니다. 지겹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샤워장에 사람이 몰릴 시간이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샤워를 하겠다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을 하러 오셨는지 목욕을 하러 오셨는지 정말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다양하게 해보았습니다. 운동은 지겹다고 같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같이 출발하려고 기다리는 시간도 낭비고요. 또 한 사람이 약속이 있다고 못 가는 날에는 혼자 가기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운동은 혼자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보세요. 빗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들판에 풀들도 예쁘고요. 어쩌다 보이는 나비도 마음 설레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운동은 우리 주변을 내 눈에, 내 마음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걷기만 해도 심장병이 줄어들고요. 뇌졸중의 위험도 낮추어줍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많이 걸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야 합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걱정해야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거든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친구가 나에게 공짜로 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말에 덩 따시고 배부르면 겉말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동전 몇 개 들고 먼 길 떠나는 것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파보고 알았습니다. 병의 모든 원인은 마음적,
스트레스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툭 하면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고 쉬우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동네 의사라서 실력이 부족해서 툭 하면 스트레스 타령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저 또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큰 병원 가면 그런 말을 안 하겠지. 그런데 서울 큰 병원 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역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 제일 큰 대학병원 권위 있는 교수님 말이니까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를 잡고 마음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전 아주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지기도 싫어하고요. 싫은 소리 듣기도 싫어하고요.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질색인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5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비운다라는 거, 내려놓자라는 거, 어쩌면 조금 바보처럼 살자라는 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비우자, 내려놓자를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같이 주문처럼 외우고 살았습니다. 어제도 옆에 동료에게 제가 한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 웃기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도 화가 안 나. 화낼 일이 생겨도 화가 안 나.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바보처럼 웃지? 정말 웃기지.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내 자신에게 오늘도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돈은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해서 건강하자. 두 번째,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건강하자. 돈이 부족한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 중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난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남편과 아내,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중에는 동물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동물을 많이 키워서 동물농장이 아니고요. 아빠가 각각 다른 아이 셋 엄마라서 본인 스스로 동물농장 주인이라고 말을 하죠. 서른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는데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지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지 항상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해서 결혼을 안 한 여자도 괜찮고 이혼한 여자도 괜찮고 사별한 여자도 괜찮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견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30대 중반 결혼하는 딸애가 3명이나 있거든요. 걔들인데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야, 결혼 좀 해라. 갔다 오더라도 제발 한 번이라도 결혼 좀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걔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결혼은 하기 싫고 그냥 애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엄마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처음에 친구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는 친구야, 나는 가정생활에 실패한 여자가 아니잖아. 이혼당한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소박맞은 여자도 아니고 내가 바람난 여자도 아니잖아. 그놈 새끼가 먼저 뒤지는 바람에 내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뭐하고 살아. 내 좋다는 놈 내가 좀 좋아했기로서니 뭐가 문제인데 여자는 왜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야? 난 좀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사회가 개떡 같아? 이렇게 울며 불며
살아가던 친구는 아빠가 다른 아들만 세 키우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네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대가로 손가락질 받는 여자로 친구는 살았습니다. 저 여자는 남자에게 환장한 여자니까. 아이고, 행실머리가 더럽다하더라.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소리가 친구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또 친구 남편들은 절대로 그 여자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그 여자하고 어울리는 순간 니는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인정스럽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뱃속에 자식 새끼 두고 가는 남자도 못 잡고 사는 미친년이죠. 자식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성인이 되니까 엄마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결혼할 때 부모 형제가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친구는 결혼식장에도 못 갔답니다. 여자 혼자 살면 이 남자 저 남자 모두 내 남자처럼 문란하게 생활한다고 벌레처럼 보던 아들은 결혼했으니까 부모 노릇하려면 집이나 하나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울고불고 난리를 떨었죠. 이게 어디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절대 정상적이지 않죠. 여자든 남자든 바람기는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바람 정말 무섭다는 거 동물농장 친구 보고 또 한 번 알게 되었죠. 이번에는 친구 생애에 이런 남자는 처음이라고 또 하늘로 붕붕 떠 있더라고요. 넌 돈이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남자도 안 붙을 텐데. 아니 남자들은 얼굴은 안 보나? 네가 가진 돈만 보이는 모양이다. 먼저 간 남편 보험금으로 구입한 시골에 서지도 못한 땅이 아파트 부지를 팔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 돈으로 또 성씨가 다른 아들 키우려고 낡은 주택을 3개 샀는데 그게 또 재개발이 들어가서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온갖 잡놈에게 좀 보태줘도 표도 안 나는 친구는 일명 재력가입니다. 친구야, 나는 이 남자 놓치기 싫은데 우리 아들이 안 된단다. 너가 아들이 왜 안 된다 그러던데? 나이가 드는 여자들은 행동이 똑발라야 되고 이제 또 한 번 남자 만나면은 이제 엄마라고도 안 부른단다. 왜 그놈의 새끼들은 왜 언제나 엄마 취급해줬나? 돈이나 받아갔지. 그러게 말이라.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란다. 평생 모아놓은 돈 남자인데 갖다 바친다고 절대로 안 된단다. 아이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뭐 평생을 너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식 새끼 못 알아 그런다고 니 안 할 거가. 나도 이제 너 이런 전화 안 받고 싶어. 네 인생에서 나는 골치 아파서 빠지고 싶어. 이제 우리 나이가 들었잖아. 젊었을 때처럼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네가 살아온 그 방식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너에게는 그게 경험이잖아. 경험을 했으면 지혜도 생겼잖아. 그 지혜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나이에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좋은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좋은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라. 친구야, 나 이 남자 안 놓치고 싶어. 그냥 나 이 남자하고 살고 싶어. 그 아저씨는 얼마짜린데? 렌탈 기간이 언제까지 된대? 잘 계산해보고 살지?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못하라는 것 아니지. 사랑을 해. 너 돈 많은 것도 알겠는데 넌 지금 뜨거운 30대 여자는 아니잖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돈이 아닌 마음이 먼저인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둘 다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고 서로 배려하고 지지를 하면서 깊은 믿음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라고. 인물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영원한 것도 아닌데 너 지금처럼 울고 그러면 추해 보인다?
남자 나이 50 넘으면 법적으로 내 것도 별 볼 일 없다? 남자들이 치건대면 여자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이 양반아, 능력 있어? 힘이라도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현실이야.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조금 있으면 배터리 충전도 안 되는 몽뚱아리가 왜 필요해? 넌 돈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사람 닮은 로봇이 지능도 아주 인간하고 비슷하고 멋진 놈이 나온단다. 대화 상대도 빠지지 않는 로봇이 나온대. 그리고 예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살면 되지. 여기저기 새로운 남자를 찾아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남자 때문에 사올 필요도 없고, 남자 때문에 울 필요도 없잖아. 그래도 난 아직 남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이런 고상망측한 사랑은 난 못할 것 같아. 난 네가 더 괴상망측하다. 성생활은 인간 살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맞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좀 영리하게 살아야지.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성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맨날 꾸준하게 운동시키고 몸에 좋은 것도 찾아 먹이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것만 찾아 먹이면 비만에 고혈압에 당뇨에 종합 20세트가 된다. 과격한 운동시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집에 앉아 너만 쳐다보고 있어. TV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럼 네가 병수발 해야 될걸? 다 늙어서 그것을 한다고? 그만둬라. 정말 좋은 사람이면 좋은 친구, 때로는 애인으로 두고 살면 되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녀관계에 성적 즐거움은 수많은 즐거움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나 나이 들은 세대나 성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 누구에게나 올 겁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서로 어루만져주면서 취미나 운동 등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존중해주는 사랑으로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